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국제 제품 전략 6장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국제 마케팅의 개념 및 성격을 1장에서 파악을 하고 국제 경영에 관련된 기업의 국제화 내용을 통해 국제 마케팅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 분석을 통해 갖고 해외 고객들의 행동 양태라든지 형태를 알고 STP 전략,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을 위한 전략들을 5장에서 배웠고, 이 장에서는 4P, 그러니까 4가지의 국제 마케팅 전략 중에 첫 번째 국제 제품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1절에서는 국제 제품을 어떻게 개발하고 국제 제품의 개념과 형태,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개괄적으로 드리고요. 제품이라고 하면은 현지에 적응화된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는 현지 적응화 제품을 글로벌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대량 생산을 통해 갖고 표준화된 제품을 통해 원가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화 전략을 사용할 것인지를 면밀히 글로벌 제품은 고민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에 대한 해당 요소들에 대해서 자세히 2절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3절에서는 상표 전략 또는 브랜드 전략이라고 하는데, 브랜드의 가치라든지 모조품, 해적품,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에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해 보도록 하고요. 4절에서는 국제 제품의 포장에 관련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좀 있어가지고 4자로 제가 이렇게 바꿔갖고 집어넣네요. 6장 국제 제품 전략의 도입 사례로 자랑스러운 삼성전자의 글로벌 스마트폰 제품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따로 자세한 추가 도입 영상을 통해 갖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전략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 추이를 좀 보자면은 2021년 좀 예측치지만은 우리나라 돈 그 단위가 조로 하면은 매출액이 삼성전자가 73조 원을 예측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15조 원이죠. 어마어마한 금액을 삼성전자에서 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최신 실적과 전략, 예를 들어 가지고 갤럭시 폴드 3 향후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도 나왔지만은, 일단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폴더블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휴대폰에 있어 갖고 제품 전략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제품 전략에 대한 설명 중에서도 도입 사례, 어떤 제품을 가지고 글로벌 전략을 쓰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스마트폰 제품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글로벌 실적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2021년에 세계 스마트폰 시장 판매량 기준으로 1위의 사업자가 되었고요.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소매 판매량이 18.9%로 점유율 1위 차지했어요. 그 다음이 애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3위는 샤오미, 오포, 비보 순으로 중국 제조업체들이 뒤를 이었다. 그래서 이제 샤오미도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따라오고 있죠. 35.1% 판매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 신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개만
실패를 하더라도 급속하게 판매율이라든지 시장에서 퇴출될 수가 있어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그 사업부를 철수를 했죠. 다른 가전에서는 다 성과를 내고 있는데 유독히 LG전자가 스마트폰에서만 수익을 못 내가지고 이런 것들은 다 삼성전자라든지 애플에 밀려갖고 그랬죠. 삼성이 그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1위지만은 투자 수익률 면에서는 애플이 독보적으로 또 1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는 2021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을 봤을 때 73조 원이고 영업이익만 해도 15조 8천억 원으로 굉장히 높게 나와 있죠.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 실적 추이는 이 그래프상에서도 이제 17년도부터 5개년 것들을 쭉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꾸준히 삼성전자의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자료에서는 글로벌 시장 흥행까지 완벽히 이끈 삼성전자 폴더블 3의 제품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폴더블 폰 4까지 나왔지만은 요거 자료 갖고 먼저 3 갖고 제품 전략을 파악을 해보고 뒷부분에 최신 네이버의 그 검색 자료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그 갤럭시 Z 폴드에 소비자들이 열광하는가 봤을 때 화면을 접었다 폈다는 것만으로 이전에 접하지 못한 새로운 모바일 경험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대화면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아주 큰 화면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좋아하고 몰입감 있는 멀티미디어 경험을 할 수가 있다. 그 메인 디스플레이에 카메라 홀 부분이 거의 안 보이게 했다는 장점이 있고 S펜도 최초로 적용해갖고 펜 기능을 쓸 수가 있고 영상을 보면서 메모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 이런 게 이제 제품의 혁신으로 들어가고 소비자들이 많이 좋아를 했고요. 2021년 8월에 공식 출범을 했는데 좀 있으면은 2021년이 이제 지나가지고 1년 만에 폴더블 플립 4가 나오는데 200만 대 저 판매가 이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넘었고요.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라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주간별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폴더블 폰은 품질 문제와 높은 가격으로 틈새 시장 제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폴더블 폰만의 차별화된 사용성과 가격 인하 노력이 폴더블 시장이 대중적인 제품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에 갤럭시 Z 플립 4 판매량을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많은 기사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데일리아든지 이게 메인 제목만 보자면은 갤럭시 Z 폴드 플립 4가 글로벌 사전 판매량도 전작을 넘어섰다. 보시면은 파이낸셜 뉴스에 보시면 전작 예약 판매 기록 적었는데 바로 100만 대에 육박할 정도로 벌써 사전 예약 판매가 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품이 한번 출시되면 사전 판매량만 해도 가격이 꽤 비싼데도 불구하고 얼리 어댑터들이 100만 대씩 예약 주문을 하는 스마트폰 시장 생태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꾸준히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혁신 이런 것들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 1절에서는 국제 제품의 개발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우선 제품이 무엇인지 마케팅 측면에서 개념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품은 기본적 욕구나 필요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시장에 출시되어 소비자의 관심이나 취득,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유형의 재화는 물론 서비스,
사람, 장소, 조직, 아이디어 등이 모두 포함되어 우리는 제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제품을 구성하는 차원 또는 요소를 보자면은 우선 제품이라고 하면은 핵심 요소, 포장 요소, 보조 서비스 요소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핵심 요소를 우선 보면 기능적인 특징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스타일, 그 다음에 물리적 제품 구성 요소 해갖고 이런 것들 우리가 핵심 요소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런 핵심 요소를 둘러싸고 있는 요소를 포장 요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포장을 통해 가지고 상표명이라든지 등록 상표냐, 그다음 라벨, 표찰 이런 것들 우리가 포장 요소로 하고요. 포장 요소를 둘러싸고 있는 개런티, 보증 요소라든지 사용 설명서, 여유 부품의 확보 여부, 설치 보조 여부, 판매 후 서비스인 애프터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품의 차원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보증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자동차를 보자면은 5년 또는 10년 뭐 10만 킬로, 5만 킬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증 기간 어느 요소까지 보증을 해주겠다 이런 거라든지, 사용 설명서 또한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누고, 우리가 이제 국제 제품이기 때문에 몇 가지 랭귀지의 사용 설명서를 제공하느냐, 기본적으로 뭐 영어라든지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거기다가 이제 한국어, 그 사용 설명서를 만드는 것도 언어별로 하면은 비용이라든지 분량 뭐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설치 보조, 뭐 설치를 어떻게 해주는지, 요즘에는 100인치 TV가 이렇게 나오니까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죠. 이 그래서 100인치 TV 주문하면은요, 집에 사다리 차가 오든지, 그 다음에 베란다 창문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요소들 다 고려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의 서비스 요소에 포함이 되고요. 라벨이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정보들, 판매 후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에 포함되는 중요한 요소고요. 포장 요소도 요 근래에 들어갔고 그린이라고 해갖고 에코, 중요한 이제 그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포장 요소, 또 과대 포장을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어떤 이제 학자들은 이런 보증이라든지 포장, 뭐 보조 서비스들은 1차적인 것들이 아니고 부차적인 것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 제품의 기능적 특징이 얼마나 그 제품의 핵심 요소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조해 가지고 개발하고 R&D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제품에 대한 유형, 종류에는 제품의 사용자에 따라 그 소비재냐, 산업재냐 나누고, 구매 형태에 따라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으로 이렇게 나눈다. 제품의 사용 연한에 따라 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모품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가식성에 따라 눈에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유형의 제어와 무형의 제어인 서비스로 나뉜다. 그래서 이제 제품의 구성 요소는 앞에 표에서 설명했다시피 핵심 요소, 포장 요소, 보조 서비스 요소들 이렇게 포함이 돼가지고 제품의 핵심 구성 요소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 제품의 종류나 유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존 제품.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특정 기업에서 이미 세계 시장에 소개되어 판매되고 있는 제품. 그래서 기업 자사의 국내 제품을 수정하거나 개량하지 않고 그대로 해외 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우리는 기존 제품이라고 하고,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기업들은 외국 제품을 모방하여 이를 그대로 해외 시장에 저가 판매로 성장을 하였다. 기존 제품. 그다음 수정 제품이라는 게 있어요. 국내 혹은 해외에서 개발되어 판매되는
자사 및 타사의 기존 제품을 특정 시장에 알맞게 변형한 제품을 우리는 수정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개량 제품이라고 하면 기존 제품의 성능, 용량, 품질, 스타일, 서비스 등을 개선한 제품으로 제품의 개량은 일본 기업의 국제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커다란 제품을 아주 축소해가지고 그 안에 오밀조밀 다 집어넣어갖고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고 개량하는 능력이 일본이 탁월해갖고 이런 개량 제품들을 많이 내놨죠. 다음으로 이제 신제품, 뉴 프로덕트. 세계 시장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발명품이나 혁신을 의미하며 제조상의 기술 진보 외에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것으로 인식될 때 신제품을 해외 시장, 특히 새로운 해외 시장에 판매하는 것은 매우 위험이 높은 전략이다 이렇게 했는데, 신제품이 나오면 이 기능이나 특징, 뭐 소비자들의 반응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성공할지 모르죠. 그래서 유통비용이라든지 홍보비 굉장히 리스크를 감수하고 제품을 내는 거죠. 우리가 이제 2007년경에 스마트폰이 나왔죠. 그때 완전히 이제 혁신 제품, 신제품 이렇게 하고, 그 전에는 뭐 우리가 그 아이패드라든지 그 다음에 그 MP3 뭐 이런 것도 혁신 제품이었는데, MP3 지금 쓰는 사람 거의 없죠. 휴대폰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에서. 그래서 이제 국제 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내 개발이라고 해갖고 국내에서 소비자들이, 기업들이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마케팅 전략으로 본국 시장에서 개발한 상품을 그대로 해외 시장에 적용하는 것을 국내 개발이다. 그래서 구매의 경제와 R&D 비용의 절감을 통한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차 개발이라고 그래가지고 제품이나 제품의 기능이나 사용 조건 등이 본국과 유사한 국가의 경우 제품은 그 지역의 사용 조건에 맞도록 일부 수정을 가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앞에서 수정 제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국가별 개발이라고 해갖고 각 시장에서 제품의 사용 조건이나 기능 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할 때 각 국별로 각기 다른 상품을 개발하여 현지 시장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는 유형을 국별 개발이라고 한다. 그래서 각국 시장의 환경이나 사용 조건에 초점을 두는 시장 지향적 유형이며, 기업의 전략은 각국 시장별로 수립이 된다. 뭐 현지화 전략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글로벌 개발은 개발 초기부터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시장 환경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는 유형으로 다수국에 대해 제품을 표준화한다. 기업의 조직 체계를 제품 중심으로 정비하여 기업의 전략은 제품별로 수립한다. 이 앞에는 이제 국가별로 수립, 뒤에는 제품별로 수립한다. 그래서 이제 국제 제품의 개발 방식에는 크게 4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자, 2절 제품의 현지 적응 관련해 갖고 우리가 현지 국가나 지역의 제품을 적응해야 되는 이유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제품의 적응이란 해외 시장의 고객의 기호라든지 제품 사용 조건, 소득 수준, 기타 환경에 알맞게 국내 제품을 수정하여 현지에 제공하는 것을 제품의 적응이다. 해외 생산의 경우 기존 시장에서 제품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넓은 의미의 적응화 전략으로서 제품을 해외 시장에 적응시키는 환경 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 환경 요인에는 사용 조건의 차이, 그러니까 자연 환경, 온도라든지 습도, 토양 등의 차이뿐만 아니라 기술 수준의 격차로 사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뭐 우리가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의 기능 보면은 그 동네는 워낙에 습도가 높기 때문에 제습 기능을 강화한다든지 뭐 이런 차이점이 많이 있죠.
시장 여건의 차이, 소득 수준의 차이는 내구성 소비재나 포장 제품의 규격과 특성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각국의 소비자의 기호 내지는 국민은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프랑스인의 문이 4개인 자동차, 독일의 투도어를 선호한다. 그러니까 프랑스인은 자동차 문이 4개인 걸 선호하고, 독일인은 2개인 걸 선호하고, 해치백 스타일, 이렇게 다양한 차이가 있는데, 이 해치백 스타일은 유럽이나 이런 데 굉장히 인기가 있고, 많이 팔리는 자동차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해치백 스타일을 별로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정부의 영향에 따라 현지 적응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각국의 법률의 차이로 특정 제품의 수입 금지, 일정 비율 이상의 국산품 사용 요구 시 제품 적응이 불가피하고, 각국별로 상이한 정부 규격은 소비재는 물론 산업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국 시장으로부터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국 현지 정부가 이렇게 적응화를 요구하고 있죠. 법률로. 그럼 기업의 역사와 국제화 경험, 다수 국가의 생산 시설을 갖추고 생산 및 마케팅 활동을 해온 국제 기업들은 국내 공장으로부터 수출에만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보다 제품 적응에 용이하다. 현지 자회사가 별도 이익 중심점으로 부터 활동하고 있는 경우 현지 시장에 가장 적합한 제품 판매를 통해 이익 증대에 노력한다. 그러니까 제품 적응 노력을 통해 갖고 이익 중심점에서 많은 이익을 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품 표준화와 적응화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이런 그 차원의 종류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논문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일반화를 시켜가지고 교과서에 이제 번역을 해갖고 집어넣은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내용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적응화 또는 표준화를 결정 시 고려되는 상황으로 첫 번째, 제품을 단일 시장에 출시할지, 다양한 시장에 동시에 출시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생각해야 되고요. 해외 시장에 들어갈 때와 들어간 후를 고려해갖고 적응화와 표준화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기업 차원, 기업 자체의 차원이 기업이 국제적 경험이 높을수록 수출 사업의 판매 목표가 높을수록 제품은 적응화는 높아진다. 초기 투자 비용과 셋업 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복수의 시장에 동시에 진출할수록 적응화는 낮아진다. 그러니까 표준화를 해야 되니까요. 그다음 제품 산업 차원에서는 산업의 기술 집약도가 증가할수록 제품에 대한 적응화는 낮아지고, 제품의 특이성이 증가할수록, 제품의 문화적 요소가 증가할수록 제품에 대한 적응화는 높아진다. 소비재 제품이 산업재 제품보다 일반적으로 적응화가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산업재의 경우 동질적인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량의 이제 볼륨이, 그 용량이 큰 제품들이 많이 산업재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수출 시장 차원에서는 법률 규제가 유사성이 높다면 적응화는 감소하고요. 시장 경쟁 정도가 높아지면 제품 적응화 정도는 증가한다. 왜냐하면 경쟁을 해서 이기려면은 제품을 차별화 시켜야 되고 현지화 시켜야 되고 적응화 시키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그 내용들을 그림으로써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제품을 표준화할 것인지 적응화할 것인지 차원이 제품과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 측면, 수출 시장 측면.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변수들, 요소들을 이렇게 다 제시를 하면서 제품 적응화를 할 때 그 다음 진입한 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지의
차원과 영양 요소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둘 필요가 있고, 제품과 산업 측면, 기업 차원 측면, 수출 시장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표준화와 적응화 차원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